봄 농사 준비가 시작되며 이만석 가문의 마당은 부쩍 바빠졌습니다. 칠복이 바깥일을 총괄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그의 방식 덕에 하인들도 군말 없이 따랐지요. 안에서는 막둥어멈이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봄 김치며 저장식품이며 창고 정리의 창거리 장만까지 분이며 다른 하녀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막둥어멈의 눈이 가끔씩 마당 쪽으로 갔습니다. 막둥을 찾을 때였습니다. 막둥은 칠복과 막둥어멈의 아들로 올해 22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영민 도련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도련님이 서당에 가는 날이면 막둥도 따라갔고, 도련님이 글 읽는 동안 막둥은 마당을 쓸었고, 도련님이 글씨를 쓰는 동안 막둥은 먹을 갈았습니다. 훈장 어른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고, 그렇게 서너 해를 보내다 보니 글자 모양이 눈에 익었고 말기도 어느새 트여 있었습니다. 막둥이 나이를 먹으면서 도련님 뒤를 따라다니는 것도 자연히 끝이 났습니다. 도련님은 도련님의 공부가 있었고 막둥에게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둥의 자리가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칠복이 창고 정리를 시키면 무거운 괴짝을 몇 개 옮기다 금세 기운이 빠졌고, 막둥어멈이 부엉이를 거들라 보내면 손이 느려 반나절치 일을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막둥에겐 영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하게 맞는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막둥어멈은 아들이 눈에 띌 때마다 속이 탔습니다. 마님 앞에서 들들 볶기도 민망했고요. 아기 때부터 이 집 마당에서 뛰놀던 녀석이라 마님도 모른 척 눈을 감아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민 도련님과 함께 자랐으니 마냥 하인 대하듯 나무라기도 어색했을 것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막둥은 오늘도 담벼락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삼돌이 그 옆에 느릿하게 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막둥아, 다들 바쁜데 너는 뭐 하냐? 다 했거든요, 아저씨. 시킨 건 다 했는데 남은 게 없으니 어쩝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냐? 볕이나 쬐는 거죠. 삼돌이 피식 웃으며 자기도 볕을 쬐었습니다. 막둥어멈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을 쏘아보았지만 막둥은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채원이 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안살림 쪽 창고에 확인할 것이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서 하인 둘이 오늘 장에서 들여온 것들의 값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며 쌀이며 장작까지 품목이 여럿이었지요. 돈양 5푼짜리 기름이 6대고 한양 8푼짜리 쌀이 5대고 선염짜리 장작이 4단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손가락으로는 못 세겠다. 칠복 아재한테 가자. 아재가 또 왜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잖아. 두 사람이 끙끙대는 사이 한 명이 담벼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막둥아,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셈 좀 해봐. 막둥이 한쪽 눈을 떴습니다. 형들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안 되니까 부르는 거잖아. 어서 와. 막둥이 못 이기는 듯 일어나 하인들 옆으로 왔습니다. 뭔데요? 돈양 5푼짜리 기름이 6대고 한양 8푼짜리 쌀이 5대고 선염짜리 장작이 4단이야. 다 얼마야? 막둥이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36냥이에요. 어떻게 한 거야 그게? 막둥이 손가락도 꼽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기름이 2냥 5푼짜리 6대면 15냥이고, 쌀이 1냥 8푼짜리 5대면 9냥이고, 장작이 냥짜리 4단이면 12냥이니까 다 더하면 36입니다. 하인들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한참 뒤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진짜 맞네. 막둥은 이미 담벼락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이는 채원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보고 발밑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채원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담벼락 아래 다시 자리를 잡으려는 막둥이였습니다.
채원이 막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막둥아, 막둥이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세아 씨. 내가 셈하는 것을 보았다. 어찌 그리 빠르게 셈을 할 수 있는 게냐? 막둥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칭찬인지 야단인지 몰라 표정을 정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인도 잘 모르옵니다. 어릴 때부터 장터 심부름을 다녔는데 그냥 셈이 되었습니다. 채원이 잠시 막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은 어디서 사는 게 낫느냐? 뜬금없는 질문에 막둥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입구 쪽 큰 가게는 세냥인데 좀 묽고요. 안쪽 작은 집이 선양 오픈인데 진해서 더 오래 씁니다. 가격만 보면 비싸 보여도 실은 안쪽 집이 낫습니다. 채원이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품에서 쪽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읽어봐라. 막둥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입을 달싹이더니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더듬거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뜻은 짚어냈습니다. 채원이 쪽지를 다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글은 어디서 배웠느냐? 영민 도련님 서당 다니실 때 곁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 날마다 듣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거기서 뭐 하세요? 영민이었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인지 손에 뭔가를 들고 안채 쪽으로 오다가 채원과 막둥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지요. 막둥아, 또 마당 어슬렁거리다가 세아 씨한테 붙잡혔냐? 막둥이 머쓱하게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채원이 영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막둥이가 셈이 빠르고 장터 물가를 꿰고 있더이다. 아, 그거요? 영민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 녀석 그쪽으로는 저보다 낫거든요. 장터 같이 나가면 제가 계산 틀린 거 막둥이가 다 잡아내는데 부끄럽지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채원이 잠시 영민을 바라보다가 다시 막둥을 보았습니다. 막둥은 자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멋쩍은지 마루 기둥만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는 영웅이 서찰과 문서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로 앞당겨진 과거 시험 날짜에 맞추려면 슬슬 한양 출발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채원이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 지난번 훈장 어른께 받은 서찰이 어디 갔는지요? 확인해 둘 게 있어서요. 채원이 들어가 문갑 쪽을 뒤지더니 서찰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영웅이 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 출발이 언제쯤이 될 것 같으십니까? 열흘 안쪽은 돼야 할 것 같소.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 채원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웅이 채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 혼자 이 집에 두고 가게 됐소. 염려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채원이 방을 나오면서 다시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채원이 막둥을 불렀습니다. 장터에 다녀올 수 있겠느냐? 막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채원이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포목이며 기름이며 안살림에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값은 따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제값에 사오면 된다. 우리 집 단골들을 빠뜨리지 마라. 입구 쪽 채소 안악, 포목집, 기름집까지. 오래 거래해온 곳들이니 꼭 들르고 오너라. 막둥이 쪽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요, 세아 씨. 어제 내가 한 것들이 전부 다 그 거래에 필요한 것들이다.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막둥이 잠시 채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막둥 어멈이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아 씨가 아들에게 거래를 맡기는 중이라 끼어들 수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막둥이 장터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채원이 목록과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건네받았을 때 채원은 손 안의 돈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샀느냐? 이렇게 남을 줄은 몰랐는데. 막둥이 장터의 이런저런 가게를 설명했습니다. 포목은 안쪽 골목 가게가 결이 좋고 값도 적당했고 기름은 늘 거래하던 집에서 샀는데 오늘은 질 좋은 것이 들어온 날이라 잘 됐고 채소 안악은 오늘 장이 좋은 날이어서 골라왔다며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단골은 다 들렀겠지? 예, 세아씨. 입구 안악도 포목집도 기름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광주리를 분이에게 넘겼습니다. 수고했다. 막둥이 물러가려다 한 발짝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세아씨, 오늘 장터에 새 기름집이 하나 생겼는데 기름이 진하고 값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채원이 막둥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보자꾸나. 막둥이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이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순례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막둥이 말입니다. 바깥 거래 담당으로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순례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어제와 오늘 직접 보았습니다. 채원이 어제 마당에서 있었던 일부터 꺼냈습니다. 하인들이 셈을 못해 끙끙대는 걸 막둥이 그냥 흘리듯 맞춰버린 것, 그 값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오히려 남겨온 돈 이야기까지. 순례가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막둥이가 장터 물가는 어느 집이 좋고 어느 집이 못한 집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그냥 운이 아니라 각 점포의 판매 물품과 품질, 가격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살구나무 가지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둥이가 언제부터 그랬다더냐? 채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례가 채원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막둥어멈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저녁 부엌에서였습니다. 순례가 막둥어멈을 따로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앞으로 장터 거래는 막둥이가 맡는 것이 좋겠으니 칠복과 상의해서 막둥이의 역할을 마련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막둥어멈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마님 앞이었기 때문에 표정은 가다듬었지만 눈가가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예,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이 나간 후 막둥어멈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눈이 빠르다는 건 알았습니다. 장터에 데려가면 값 계산을 남보다 빨리 했고 물건을 보는 눈도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막둥어멈 자신도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아 씨가 그걸 보았습니다. 막둥어멈은 행주로 눈가를 슬쩍 닫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저녁 밥상이 치워지고 한참 뒤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막둥어멈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마당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녀석이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았구먼. 막둥어멈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둥어 몸은 칠복의 귀끝이 살짝 빨개진 것을 보았습니다. 막둥은 자기에게 생긴 일을 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분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막둥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들었어? 마님이랑 세아 씨가 앞으로 장터 거래를 오라버니한테 맡기기로 하셨대. 오늘 잘해왔다고. 막둥이 한동안 멍하게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막둥이 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막둥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기쁘지 않아? 드디어 제 일이 생긴 거잖아. 막둥이 잠시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쁘지. 이제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잖아. 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막둥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라 22해를 살았는데 자기 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생긴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영민이 마당에 나오다 삼돌 옆에 슬그머니 와서 앉았습니다. 삼돌 아범, 오늘 형수님이 어머님께 막둥이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사실이야? 네, 마님이 세아씨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삼돌이 느긋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막둥이가 장터 물가도 알고 셈도 빠르니 거래 담당으로 쓰면 딱 맞지요, 도련님. 세아씨가 그걸 눈여겨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민이 마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막둥이가 그쪽으로 빠르다는 걸 나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 내가 형수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나? 삼돌이 빙긋 웃었습니다. 도련님이야 워낙 오래 알아온 사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셨겠지요. 세아씨는 처음 보시는 눈이니 더 또렷하게 보였을 겁니다. 영민이 그 말을 잠시 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또 맞는 말이네요. 삼돌 아범. 채원은 방에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감았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무게가 실린 질문이었다가 채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이가 채원의 이불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씨, 오라버니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 저렇게 웃는 거 봤어요. 채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이불을 고르다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아씨 오시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그게. 사랑채 쪽에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웅이 한양갈 채비를 하느라 밤늦도록 서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채원이 그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안채 등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술래의 방에도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술래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법이구나. 이 아이. 봄밤 바람이 살구나무를 지나갔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봄은 조용히 그리고 제법 야무지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